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4D 스피킹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D 스피킹 아카데미의 프리미엄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열린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4D 스피킹, 이 전체 흐름을 따라가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외쳤던 구호가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네, 배움에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시청자분들도 저희 아카데미 구호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리는 그대로, 호흡은 가볍게, 공기와 즐겁게. 그러면 표현은 된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강의의 핵심은 바로 말소리는 호흡에 의해서 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호흡이 소리와 합류하면 시끄럽게만 할 뿐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반면에 공기와 합류해서 열린 호흡이 됐을 때 자유로운 표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가 열어서 움직이는 것과 공기가 움직이는 것은 다르니까요. 네. 즉, 이 소리는 충분 호흡이 공기 흐름과 합류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나오는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4차원적인 소리, 4D 스피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열린 호흡에 의해서 몸과 이 표정, 흐름이 하나가 됐으면 이 좋은 목소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전달이 잘 되는 말의 포인트는 소리가 아닌 공기 흐름에 있다. 그래서 그런 공기 흐름에 대해서 섬세한 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배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기의 흐름을 통한 호흡법에서 더 나아가 어떤 공간을 구조적으로 인지하는 네. 공간인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4D 스피킹 전문 강사 양형윤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형윤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의 주제가 열린 호흡을 기반으로 한 공간인지인데요. 지금까지 4D 스피킹에서 이 4D가 이 소리, 호흡, 공기 표현이었는데 또 다른 의미의 4D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공기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는 보이고 들리는 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이 거리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소리가 변하려면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변합니다. 네. 그래서 거리, 그 다음에 이 높이, 그 다음에 폭,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 이 네 가지의 어떤 4D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공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좀,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네, 그래서 소리와 이런 보이는 것들로 제가 먼저 이해를 시키면서 공간이 있다, 공기가 있다.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소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공간의 거리, 높이, 폭, 이 타이밍이 어떻게 공기의 흐름과 합해서 소리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네. 호흡이 공기와 연결된 게 열린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때 우사인 볼트가 공기 흐름에 의해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네. 기억하시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그 여러분들의 전달력은 이렇게 공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 네. 그때 전달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구조적인 거리, 거리. 예. 이게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리와 네. 진짜로 느끼는 거리는 다르죠. 그렇죠. 예. 네. 그 거리에 대해서 중요한 그 전달력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네. 내가 재냐 느끼느냐 거리를 느끼느냐. 느끼는 거 내가 재는 거 제가 소리가 달라지죠. 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내 중심이냐 아니냐를 네. 판단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1회차에서 저기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기. 네. 그게 저기가 되는 건 공간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 거고 저기
이거는 공간이 차단됐기 네. 때문에 이건 내가 거리를 이렇게 재고 있을 땐 저기 네. 이렇게 되는데 느끼고 있었을 때는 저기가 되는 거죠. 아, 차단이냐 아니냐. 그 굉장히 연결이 중요한 되느냐 포인트.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재느냐 안 재느냐. 네. 느끼느냐 여기 있죠. 네. 마찬가지로 톤도 그렇고 톤은 이제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톤도 그렇고 볼륨을 결정하는 이 포. 네. 이것도 재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말소리는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거리와 높이와 이 폭은 말의 분위기를 아주 품격 있고 섬세하게 움직이니까 네.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타이밍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또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되고 나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공간을 구조적으로 인지하는 만큼 이제 말소리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공간 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나 이외에 네. 모든 살아있는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존재라고 전에 객관화라는 얘기 한 적 네. 있죠. 네. 살아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 살아있는 그 자체, 아. 공기 흐름 이런 거를 인정하려면 느끼려면 아. 나한테서 벗어나야 느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 하나하나가 네.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말에 의미를 네. 얘기해라 하는 것 자체도 네. 의미를 가지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네. 왜냐면 손을 우리가 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드는데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아.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손이 들려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들려진다. 들려진다고 닿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셔봐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눈도 열렸고 아. 호흡도 열린 것 코도 같아요. 열렸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하는 이런 성대나 이런 부분들이 아. 굉장히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네, 좀 뭔가 긴장이 풀린 듯한. 그렇죠. 네. 거기다가 횡격막은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는. 저절로 열려있죠. 이게 공간 인지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복식 호흡이 공간 네. 인지가 됐을 때 저절로 되어진다. 아, 굳이 복식 호흡을 하려고 네. 인지하지 말고. 네. 제가 저절로 복식 된다. 호흡 이후에 게 있다고 얘기했던 네. 이유는 뭐냐면 공간을 인지하게 되면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면 네.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단이 됐죠, 공기랑.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려야죠. 네. 열어야죠. 네.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야죠.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아서 그 다음에 표현을 하려니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네, 사실은 여유가 표현이 안 없네요.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표현만 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표현. 우리 원래 한 가지밖에 못 하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아니, 저는 멀티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안 되던데요. 네, 네. 그래서 공간 인지가 이렇게 돼야 뭐 외부 흐름도 타게 되고 표현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공간 인지의 열린 호흡이라는 거는 네. 수동태입니다. 아, 이끌려가는 거. 아, 능동이 아니라? 네. 이끌려가는 내가 하게 거. 되면 할 일이 아. 많아서 마저 다 못해요. 맞아요. 표현까지 가질 못해요. 네. 우리가 왜 능동인 상태는 네. 물론 열심히 하고 이루어낼 수는 있지만 네. 내가 생각한 거 이상 못하죠. 아,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네. 그런데 수동이라는 거는 내가 잘 못하지만 이끌려서 따라가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거를 따라서 내게 되어질 수 있는 아, 마찬가지로 네. 이 전체의 어떤 흐름 이걸 따라간다면 이 네. 표현이 전체 흐름만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을 이렇게 네. 한다면 네. 내가 알고 있는 표현까지 이만큼 뭐 어렵지 제한이 않습니다. 되는 것 네, 같아요. 제한이 네. 되죠.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되고 이러려면 공간 인지가 이렇게 잘 되려면 네. 그런 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음. 전체 흐름을 따라가고 수동태여야 된다. 따라가고 수동태여야 네. 된다라는 네.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실전 위주의 강의로 좀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공간인지 호흡법에서 이 말씀하신 공기의 이 길이감을 좀 같이 시청자분들과 느껴보기 위해서
또 노래를 좀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노래를요. 네. 또 저희 양영윤 이사님께서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인지 소리 교정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성악을 시작하고 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답답함을 좀 느끼긴 했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저를 기대하진 마시고 제가 노래를 안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보단 잘하시죠. 거의 공기와 소리 연구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네.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쫙 이런 어떤 뭔가 느낌이 네. 안 나는 거예요. 소리만 내고 있다는 어떤 뭔가 2% 부족한 느낌? 답답함. 네. 뭔가 전달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답답함에 네. 뭐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공기가 다야. 이런 공기가 다다. 단순한 갑자기 공기를 만나셨군요. 네, 단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기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아주 일상적인 쉬운 것에서 네.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적인 것부터 네. 지금까지. 우리 원래 대단한 발견은 일상적인 맞아요. 것부터. 맞습니다. 뭐 제게 대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기의 이제 거리, 높이, 폭에 따라 소리의 결과가 다르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래는 이 음정이 높낮으니까 공기의 높이에 대한 것인가요? 그 일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공기의 높낮이를 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음정 측정하는 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네. 해야 되는 거겠죠? 네네, 하셔야죠. 그래서, 네. 우리가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저희 4D 스피킹과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래 참 오랜만이긴 한데 이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공기를 놀아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도레미파솔 아시죠? 네, 합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은 네. 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도레미파솔을 했습니까? 그럼 지우 씨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었나요? 같이 할까요? 네. 해보세요. 자, 시작. 네, 지금 이렇게 하셨죠? 네. 네. 이 상태가 도레미파솔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참 잘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네. 아까 공기의 높이에 의해서 톤 음정이 결정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음정 높이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죠? 이건 결국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밀어냈다라는. 밀어서 음정을 낸 거죠. 그러네요. 힘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나운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찔렸어요. 야, 이거는 변화할 거니까. 네. 근데 보세요. 네. 두 개가 틀리죠. 네. 이 높이가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사님께서 하신 거. 네. 두 개 차이입니다. 네. 2D, 4D. 네. 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높낮이가 이렇게 공기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기억하시면 네. 이게 사실은 아나운싱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아이들부터 이것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 이게 높낮이가 어려우면 손으로 이렇게 재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손 좀 올려서 자, 이 손 올라가는 건 공기가 여기서부터 연결이 올려줘야 느껴져. 또 공기가 느껴져서 또 느껴서 봄이 아나운서님 이렇게 되면 안 느낀 겁니다. 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느낌으로 시작. 아까하고 다르죠? 다른가요? 아까는 뭔가 힘이 빠져서 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갔고 네.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지면서. 저걸 손으로 재서 해보니까 좀 다른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에요. 아까는 하려고 좀 억지로 했다면 이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탔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공기 흐름입니다.
정말 깨달음을 또 얻네요.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네. 4D 스피킹은 아. 자연스러운 표현력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를 찾기 어려우면 네. 말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일단은 저는 이제 손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네. 손으로 거리를 재가면서 느낌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네. 몸에 익숙해지면 이 4D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의 중요한 건 공기의 느낌을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느껴지는 거요. 네. 느껴지는 것. 그죠? 이거를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종이 긁기. 종이 종이 긁기요? 네. 뭘까요? 그러니까 네.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느낌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손으로 종이를 이렇게 네. 이렇게 긁어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긁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내 손이 종이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긁혀지는 이렇게 아, 종이에서 이렇게 긁혀지는 거죠. 힘 빼고 네. 그러면 내 힘이 빠져 있으면 네. 그냥 이렇게 흐르죠. 네.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긁는 거와 이렇게 수동태. 수동태 네. 흐르는 거. 좀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흐르는 거와 흐르는 거와. 그냥 흐르는 거와. 자 지효 아나운서는 흐르는 거와 이 소리는 긁고 손은 흐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흐르는 거와 흐르는 거와 긁는 거의 차이. 긁는 긁는 거의 거의 차이. 예. 그래서 그 느낌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 네. 그래서 흐르는 거는 수동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흐르는 거. 호흡도 흐르는 흐르는 느낌. 것. 아, 호흡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호흡은 흐르는 거. 흐르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 가면 네. 나중에는 이 손에 의해서 제스처나 모션이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제스처가 네. 만약에 아나운싱을 할 때 있어서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따로 안 누르고 아, 네. 같이.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게 연결이 이렇게 다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 종이 지금 저희가 느껴본 네. 실습도 그렇고 이 네. 호흡도 이 공기를 내가 느낀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공기의 흐름은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호흡법에서도 이사님께서 공기가 나를 사용한다, 공기가 다 한다 라고 하셨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태가 네, 이 생각하는 아. 거에서 네.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생각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직접 움직여지나요? 생각으로? 안 움직여집니다. 근데 공기를 느껴서 거리를 재고 거리를 재고 움직이면 움직이며 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4D 스피킹에 있어서 이 생각은 네, 허상이다. 허상이다. 네. 그래서 직접 움직여라. 느껴라. 느껴라. 네. 그래서 실제 움직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입체적인 이런 발성을 설명하려면 네. 그래서 제가 공기가 나를 사용한다, 공기가 아, 말한다, 공기가 이거 자체도 말한다. 움직이는 거죠, 실제적으로. 움직인다. 네. 공기가 어떻게 말해? 사용한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 얘가 들어왔다. 들어간다. 들어온 걸 또 나갔다. 나간다. 얘가 말한다. 말한다. 네. 아. 이게 다 객관화에 관련된 아. 얘기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생각만이면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하고 합류한 공간이 네. 없어진 거죠. 그렇죠. 합류해야 객관화가 된 거고 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왜 자기 주장 막 밀어붙이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변하고 합류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못하죠. 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아. 같은 뉘앙스로 그런데 이제 이 공간 인지를 이렇게 해서 느끼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도 생겨요. 아, 인성에도 정말요? 참 좋은. 네,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원래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오. 그리고 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한
28년 넘게 어떻게 해? 뭐야? 그런 거야? 이렇게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 네. 제가 내 중심으로 난 이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착하다는 소리도 좀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네. 분명히 이 호흡에 의해서 따라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의 분위기로 인격까지 참 좋아진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타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네. 이끌어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이런 배려를 한다면 네. 뭐 말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 4D 스피킹에서 호흡이 네. 공기랑 함유해야 되니까 네. 한 번 더 타이밍을 가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결국은 변한다는 얘기였죠.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습관으로 사람의 인격과 인성까지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공기의 힘이 이렇게 큰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이 주변에 공기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사실은 공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네. 모든 걸 사실은 다 좌우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서 공기 안에서 내가 막 해봤자 어때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기까지. 거죠. 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언가 추진하는 거 네. 이거 하고 네. 나 외에 다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네, 그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네. 제가 했던 것처럼 공기한테 항상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네.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벗어난 어떤 큰 틀에서 네. 어떻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산다면 많은 우리가 차이점이 결과적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과정이 바뀌면서 네. 결과적으로 네. 바뀐다. 편협해지지 네. 않겠죠. 그렇겠네요. 이 인성까지 바꿀 수 있다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참 좋겠는데 네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가지게 되면 사실 인성 교육은 절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드는 데가 네. 다중지능? 다중지능. 네. 다중지능이요? 네. 네. 그게 엄마들이 다 원하는 거죠. 이 다중지능이라는 게 지능의 그 다차원적인 이 하위 능력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와 운동, 개인 간의 지능, 네. 그 다음에 개인 내의 지능 그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개인 간의 지능면에 의해서 인성교육이 들어가죠. 네. 공기의 네네. 분위기. 이 배려하는 인성이 호흡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채워지고요. 이 다중지능의 이 4D 스피킹의 네. 호흡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높낮이에 의해서 음악 네. 지능되죠. 리듬 지능되죠. 네. 또 뭐 아까 말한 인성 지능되죠. 네. 그다음에 호흡에 의해서 자세가 갖춰지니까 맞네요. 운동 지능도 네, 가능하죠. 신체적인 것도. 신체적인 것도 네. 가능하죠. 굉장히 다방면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4D 스피킹 강의 네.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제가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네. 또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4D 스피킹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저는 사실 몬테소리라고 네. 그런 시대에 어떤 교육을 예. 받았다면 4D 스피킹을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네. 좀 심어준다면 네. 좀 더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해 봅니다. 엄마들이 원하는 가장 네. 발전적인 좋은 모습을 갖춰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참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4D 스피킹 통해서 아이들을 네. 통한 책 읽기 실전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구연동화 같은. 구연동화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구연동화도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입체적 공간인지를 느끼겠죠. 살아있는, 네. 그 구연동화 대상의 아이들과 네. 조금 큰 아이들은 어. 이게 소리 들리는 데 따라서 네. 이 평안함 이런 그런 게 심리적인 안정감. 아. 근데 우리가 오디오북 같은 거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읽더라고요. 오늘도 4D 스피킹 전문 강사 양형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일자적으로. 네, 일자적으로, 네. 2차원적으로. 네. 근데 이게 뭐 오늘의 주제가 열린 호흡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네. 입체적인 이 말을 해준다면 들을 때 부담감이 없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문학이고 뭐 어떤 교육이고 네.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뭐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나운서들이 일단은 먼저 입체적인 발성을 해주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소리 그대로 따라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맞아요. 요즘에 어플에 네. 부엉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네. 부엉이 어플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요즘 세대는 참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어플과 마찬가지로 실물 인형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이 똑같이 책을 읽어주면 네. 그 목소리 그대로 부엉이가 읽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분리불안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평안함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해요. 그럼 부모님 교육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4D 스피킹 네. 하셔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4D 스피킹 이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 호흡과 연결된 공기 흐름과 하나가 돼서 이 공간의 거리, 높이, 또 폭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표현 저절로 된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과 표현은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인지 정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간 인지가 되어진 그 공기 흐름은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스처가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표정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생동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생동감에 온전히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근데 호흡이 네. 어떤 행위 에너지가 되면 네. 그 왜 소리에 연결되거나 그러면 끊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있게 표현을 막 하고 싶어도 표현이 단절이 되겠죠. 단절이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아, 준비가 되는 되는 것, 것. 또 인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 네.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한계가 있고 질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네.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입니다. 네. 공간의 연결, 호흡의 연결, 네. 타이밍의 연결. 지금 타이밍 한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소리로 무얼 하지 말고 공기를 우선하라고 하셨는데 네. 큰 목소리로 이 발성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굳이 큰 목소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갑자기 귀가 쩌렁쩌렁해가지고. 큰 목소리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4D 스피킹 공간인지 호흡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는데요. 공기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공기가 주체라는 거. 그래서 말과 표현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인지의 정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동태. 네, 오늘 강의 핵심은 말에 있어서 생동감은 호흡과 연결된 이 공기 흐름이 공간의 거리, 이 높이, 폭, 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 공기가 필요한 만큼 흐름과 연결돼서 쉽게 움직여야지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다음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 강의는 소리와 공기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소리와 공기의 유기적인 관계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